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막힐 것 같고 손발이 떨리고 쓰러질 것 같은 느낌들이 굉장히 극심한 공포에 시달립니다. 건강염려증 환자들이 오히려 건강검진 같은 걸 덜 받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확실성을 잘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은 불안장애에 조금 더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신과 전문의 김병수입니다. 오늘 저는 불안의 시대, 불안 극복의 기술이라는 제목으로 불안 증상은 왜 생기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다루고 극복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사람들이 정신과에 찾아와서 불안해요, 우울해요,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라고 호소합니다. 불안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 불안의 뿌리, 근원은 대체로는 두 가지로 모아지게 됩니다. 우선 첫 번째는 마음의 상처입니다. 어린 시절에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성장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 혹은 또래 집단에 있어서 또래 집단과 어울리는 동안에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왕따를 받았던 경험들, 이런 모든 마음의 상처와 기억들이 마음 한구석에 남아서 불안의 뿌리와 근원을 이루게 됩니다. 누군가는 불안에 조금 더 취약한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힘든 일을 겪어도 조금 덜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차이는 바로 사실은 그 유전적인 차이와 생리적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불안의 뿌리, 불안의 증상, 불안장애 이런 것들은 굉장히 다양하고 그리고 증상도 폭넓지만 사실은 그 원인은 어린 시절에 받았던 여러 가지 상처와 내 생리적인 특성, 유전적으로 결정되는 생리적 특성에 모여서 형성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살아가는 세상,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들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하게 되죠. 실제로 우리의 환경 자체가 항상 불확실하고 안전하지 않다라는 생각, 그리고 그런 환경에 노출됨으로써 불안 증상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사람들은 불확실성에 대한 내성이 없는 사람들, 즉 불확실성을 잘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은 불안장애에 조금 더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마 공황 증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황장애라는 이야기들은 언론을 통해서나 주변에 공황장애에 시달리는 환자분들을 보면서 아마 일반인들도 여러 증상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갑작스럽게 죽을 것 같은 공포감이 밀려들면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막힐 것 같고 손발이 떨리고 쓰러질 것 같은 느낌들이 확 하고 밀려오면서 5분에서 10분에 걸쳐서 굉장히 극심한 공포에 시달립니다. 그러면서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어.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 이러다가 내가 죽는 거 아니야? 라는 공포감에 시달리면서 갑작스럽게 한밤에 응급실을 찾아가기도 하고 병원으로 뛰쳐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막상 병원에 가도 검사를 해도 몸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심장이 그렇게 뛰고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은데도 검사를 해보면 심장도 튼튼하고 폐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어떻게 된 거지?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거야? 하고 더 혼란스러워합니다. 사실은 공황 발작이었던 겁니다. 이런 공황 발작이 한번 시달리게 되면 또 이런 증상이 생기면 어쩌지? 또 이런 고통을 시달려야 한다면 나는 못 살 것 같아라는 예기불안이 생기는데요. 공황 발작과 예기불안이 모이면 공황장애라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이런 증상들이 왜 그러면 생기는가? 첫 번째는 긴장 반응이라고 하는 겁니다. 스트레스 받고 예민해지면 가슴이 막 두근거리는 거예요. 호흡이 곤란해지고요. 땀이 많이 나고요. 얼굴이 빨개지고 혈압이 오르는 것 같습니다. 손발이 떨리고 몸이 마치 굳는 것 같은 느낌, 마비되는 느낌에 시달립니다. 이런 것들은 긴장 반응, 즉 우리 몸이 생리적으로 과잉 반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불안 증상의 한 축입니다. 또 하나 인지적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 인지적 불안은 그 근원을 들여다보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재앙화 사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앙화 사고가 뭐지? 무슨 극단적이고 비관적이고 파국적인 일이 생길 것 같은 상상을 말하는 겁니다. 심장이 조금만 뛰어도 이러다가 내가 죽는 거 아니야? 심장마비가 오는 거 아니야? 라고 극단적인 상상을 하는 것이죠.
내가 요즘 돌아다니다 보면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이 잠깐 하는데 나한테 무슨 큰 감염증이 생기는 거 아니야? 라고 극단적인 상상을 하는 것이죠. 아이가 집을 나갔다가 밤 10시가 됐는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큰일이 생긴 거 아니야? 무슨 나쁜 일이 생겨서 연락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또다시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재앙화 사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별거 아닌 일, 사소한 일, 혹은 가능성이 매우 미약한 일들을 실제로 크게 일어날 것 같고 아주 낮은 가능성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높은 가능성으로 나쁜 일이 생길 것이라 믿어버리는 것이지요. 그러면 마음속에서는 공포가 일어납니다. 나쁜 일이 생길 것 같으니까요. 두 번째는 낮은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는 것이 작동을 합니다. 이건 무엇이냐 하면요, 스스로 이 불안 상황을 통제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휩싸이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 내가 관리할 수 있다라고 믿으면 덜 불안하게 느낍니다. 예를 들어서 나쁜 일이 좀 생기더라도 난 이걸 충분히 다룰 수 있어. 나는 극복할 수 있어. 내가 좀 숨이 막히긴 하지만 잠시 스스로 다독이면 나는 충분히 내 자신을 진정시킬 수 있어. 강의를 하거나 발표를 하는데 나는 항상 편안하게 잘 할 수 있어. 라는 믿음이 있으면 덜 불안해지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은 내 마음대로 다 흘러가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가 없죠. 예측 못하는 사건,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고 세상에는 나쁜 일이 예상과 달리 일어나는 경우가 많죠. 교통사고라든지 건물에 화재가 난다든지, 그리고 건강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철저히 건강을 잘 관리하더라도 뜻하지 않은 암 진단을 받거나 건강에 무슨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우연히 발견되기도 하죠. 이런 여러 가지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상황을 잘 헤쳐나갈 자신이 있다, 나는 그럴 능력이 있다라고 스스로 믿게 되면 자기 효능감을 갖게 되고 그런 사람들은 불안을 덜 느낍니다. 또 하나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회피 행동입니다. 불안이 생길 것 같으면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불안이 생길 것 같고 위험한 일이 생기면 아예 그런 상황은 접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대표적인 회피 행동이 비행 공포증 같은 겁니다. 공황장애 환자분들은 비행기 타는 것을 두려워해서 아예 출장조차 혹은 여행조차 안 가려고 해요. 비행기 안에서 공황 발작이 생기는 것이 너무 두렵기 때문인 것이죠. 건강염려증 환자들이 오히려 건강검진 같은 걸 덜 받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슨 진단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 아예 검사 받는 걸 회피해버리는 것이죠. 다리 건널 때마다 불안해지는 사람은 다리를 피해서 빙글 돌아갑니다. 사람 만날 때마다 얼굴이 빨개지고 가슴이 뛰는 사회 불안장애 환자분들은 아예 대인관계를 피해버립니다. 도망가 버리려고 하고요. 발표할 때마다 말할 때마다 목소리가 떨려서 너무 불안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아예 발표하는 자리, 강의할 자리를 아예 회피해버리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들을 회피 행동이라고 합니다. 불안이 심할 때 나타나는 행동 반응이죠. 회피 행동이 심한 사람들은 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회피하면 편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회피 행동을 통해서 불안이 더 강화되고 증폭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회피 행동뿐만 아니라 반대로 과도하게 통제하려는 행동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자녀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봐 항상 자녀에게 잔소리를 하고 어디 가도 맨날 연락하라고 합니다.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죠. 통제하면 내가 덜 불안해질 것 같으니까 과도하게 통제해서 불안을 잠재우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통제가 심하면 심할수록 불안이 오히려 더 증가되기도 합니다. 또 통제 행동에 어떤 게 있을까요? 오염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손을 계속 씻는 거예요. 항상 한두 번 씻는 게 아니라 조금만 하고 나면 또 씻고 또 씻고. 강박장애 환자들, 오염을 두려워하는 강박 증상이 있는 분들이 그런 행동들을 보이죠. 건강이 너무 두렵다고 해서 검사를 한 달에 걸쳐서 일주일에 한 번씩 검사를 받는 이런 것들도 다 사실은 통제 행동에 해당됩니다. 불안한 요소들을 내가 과도하게 다루기 위해서, 내가 철저하게 다루기 위해서 과도한 행동들을 보이는 것을 통제 행동이라고 하는데요. 이것 역시 불안장애의 대표적인 행동 증상입니다.
즉 불안은 이렇게 긴장 반응과 재앙화 사고, 낮은 자기 효능감, 그리고 통제 행동과 회피 행동으로 구성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불안해요, 걱정이 많아요, 너무 공포스러워요, 떨려요, 항상 염려가 되어서 안절부절 못하겠어요, 불안해서 잠이 안 와요, 불안해서 이것도 못하겠어요. 여러 가지 불안 증상을 말하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을 모아보면 이 세 가지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증상들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